자, 시절 인연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릉포교당이 홍보룡 스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용창은이라고 그 와세다 대학 출신 그 당시에는 엄청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너무 좀 약간 서두르는 바람에 문제들이 많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참 진짜 진기한 일들입니다. 이게 무슨 나비 효과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지암 이종욱 스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월정사가 일제에 의해서 다 월정사 교구 전가 빛에 허덕이면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기록에 보면 중대 정멸보궁에 차압딱지가 붙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때 이종욱 스님께서 지암 이종욱 스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지암 이종욱 스님이 친일로 돌아서고 일본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살려준다는 딜이 들어왔습니다. 월정사를 살려주겠다라는 딜이 들어왔었고, 그때 이제 지암 스님이 당신의 신념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당신이 출가한 본사를 살릴 것이냐라고 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셨고, 그때 찾아뵀던 어른이 누구냐면 하남노 스님이었습니다. 그때 봉원사에 판전 조실로 계시던 하남노 스님을 찾아가서 월정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월정사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남노 스님을 상원사로 모셔오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월정사의 부채를, 그러니까는 일제가 지암 스님이 이렇게 친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 부채나 이런 것들을 유예시켜 줬고, 그리고 그거를 갚아준 건 아니에요. 면제해 준 건 아니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1930년에 하남노 스님께서 봉찬기도회, 중대 정멸보궁 봉찬기도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 남은 부채들을 다 탕감하고 월정사가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종정과 총무원장이 모두 월정사 스님이 되는, 어떻게 보면 월정사의 황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38선이 갈리고 한국전쟁 과정에서 아군들에 의해서 월정사가 전소되고, 그거를 우리 스님께서 저희 스님께서 다 복구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스님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저도 이제 월정사에 오래 살다 보니까 뭐 밥값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봉찬기도를 하남노 스님께서 만드신 봉찬기도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른께 말씀을 올려서 어른이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셔서 금강경 봉찬기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강릉 불교가 개인적으로는 유엄스님이 성실하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법납은 좀 낮지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좋게 보는 스님인데, 조금 죄송하게는 됐는데 그래도 제가 마지막 원력으로 물론 뭐 여기가 끝은 아닐 겁니다. 이 블록을 다시 다 매입을 하고 불사를 한번 해보겠다. 강릉의 선배들이 그렇게 힘들게 해놨는데, 지금 강릉 포교당이 저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 좋은 절들을 많이 다녀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께 말씀드려서 제가 하도록 해주시면 제가 여기를 불사를 다 하고,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0억 불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한 200억 정도가 들 것 같아요. 지금 제 계산으로는 이거 참 그래서 죽기 전에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지금 그래서 참 인연이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생각이 전혀 없었다가 지금 갑자기 강릉 불교를 살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월정사로 오게 되면서
제가 그 생각은 늘상 있어요. 제가 사는 절에 대해서 기본적인 연구들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도대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탐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제가 자장률사와 관련해서도 박사 논문을 썼고, 그 다음에 성덕왕 쪽 관련해서도 제가 제일 많은 논문을 쓴 사람이고, 또 범일국사하고 단오제 관련해서도 제가 박사 논문을, 이것도 다 처음 박사 논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가장, 이 명주랑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강릉 불교도 살리고 명주 문화도 재정립하고, 그러니까 강릉 포교당도 문제지만 사실 강릉도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강원도면 어떻게 보면 대표 도시거든요. 강원이니까 원주보다 강릉이 더 대표 도시인데 지금은 원주나 춘천에 밀려서 어떻게 보면 제3도시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대적인 것들은 따라올 수 있지만 전통적인 가치들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무언가를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은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명주문화권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절에 갑자기 오게 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왜 취임식을 하느냐, 취임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박사 8개 졸업을 해도 실제로 졸업할 때 간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었고, 간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편찮으셨는데 마지막 소원이 박사모를 한번 써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갔었고요. 저는 석사 2개, 박사 8개를 해도 졸업식장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절에 와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안 좋아서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취임한다고 해서 조금 불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소박한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소박한 생각으로 그 명분으로 해서 제가 SNS로 접수받은 게 한 1억 3, 4천 정도 올라온 것 같고, 1억 한 3천 정도 올라온 것 같고, 여기 관음사 신도분들께서 모아주신 게 한 3, 4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작할 때 예산을 좀 확보하고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들이 막 커지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월정사에 잘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짝 하고 이 동네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일이 막 커지고, 또 오늘 제가 복이 있어서 오늘 저는 저희 스님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제철이고, 저희 스님은 본사주지 중에서 유일하게 결제철에는 선원에 들어가서 안거를 하시는 아주 대단한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상목일이라고, 상목일은 선원 스님들이 삭발하고 목욕하는, 쉽게 말해서 정비하는 쉬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을 또 딱 맞췄네. 그래서 전혀 의도한 건 아니고요. 전혀 의도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날을 잡은 거는 딴 생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날 국수 무료 급식 한다 그래서 이날 하면 밥값 좀 적게 들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였었냐면, 오늘 졸업식 날이에요. 불교대학 졸업식. 그래서 거기에 그냥 묻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행사 비용도 적고, 그냥 불사나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재정이나 안정시켜야겠다.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배가 배꼽보다 지금, 배꼽이 배보다 더 커진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소가 뒷걸음질 쳤는데도 오늘 상목일이라 저희 어른 스님께서 와주신 것만 갖고도 저는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단기간에 유튜브 촬영 다 해서 기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 실시간으로 방송되도록 했고요. 지금 이 외항로 불사 해서 지금 한 1억 한 7천 이렇게 하는데, 한 2억 5천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뭘 할 거냐면, 여기 금천관, 이게 아마 관음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저 금천관을 올해 안에 없애고 내년 연말까지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는 한 70억 정도 들 걸로 생각하는데, 뭐 빚내면 됩니다.
빚내고 메꾸면 되고. 제가 저희 스님한테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배웠습니다. 전에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한 가지, 제가 저한테 가장 인상 깊은 거, 자네들은 정신이 좀 이렇게 화이팅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언제 다 허가받고 하겠나, 그냥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하라.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었어요. 들어갈 정신으로 해야지. 실제로 저희 노스님인 만화 노스님께서 그 적광전, 그 145 태태 아군들에 의해서 다 파괴된 그 적광전을 재불사하실 때 몇 번 들어가셨습니다. 산림 체벌로. 아니, 오대산이 월정사건인데도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신으로 해서 지금 월정사가 남은 거고, 그때 그 어른이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행동을 안 하셨으면 아마 월정사가 제대로 존재하기나 했겠나, 잘못하면 말사로 떨어질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내신 분이 계시고, 또 아마 저희 스님도 중대 불사하실 때 아마 들어가신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겠나. 그거 쉽지 않거든요. 딱 보는 순간에 아니 그렇게 5층을 이렇게 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서 저도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저 70억 내년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강릉이 관광적으로 지금 인프라들이 갖춰지면서 괜찮아요. 그런데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강릉에서 7일 살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인문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7일 정도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보다 훨씬 더 가능성 있고 멋있는 그러한 7일 살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계획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명주문화권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주가 생각보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명주가 어디냐라고 하면 구주 오소경 할 때 명주군 여기인데, 여기가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위성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릉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서 여기가 원래 예맥 쪽이에요. 종족도 약간 다릅니다. 예족과 맥족이라고 하는 종족들인 거고, 그러니까 종족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들이 또 전라도나 경상도 분들하고는 약간 또 다릅니다. 성향이. 충청도하고도 약간 다릅니다. 제가 전국을 다 살아보고 제주도 빼고 다 살아봤는데, 여기 또 나름의 곤조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힘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맥 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장률사가 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의상대사가 이쪽으로 옵니다. 이 의상대사 온 것도 제가 논문으로 밝혔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누가 오냐면 성덕왕만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거득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왔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명주군왕 김주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신증 동국여지승남, 동국여지승남과 신증 동국여지승남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범일국사 단호제 이야기들 나오고, 그 다음에 김유신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조금 더 뒤로 물리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율곡 집안하고 그 다음에 허균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명주문화권 개발은요, 지금 신라 쪽에 해서 경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백제 부여 관련된 부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안동의 유교 문화권을 했습니다. 충청도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그 다음에 충청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가야 문화권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실체가 제대로 뚜렷하게 있나라고 할 정도를 가지고 돈으로 밀어붙여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명주 문화권은 그거보다 실체성이 훨씬 더 크고 사업성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거는 이제 국가 중앙 예산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최소 500억이고 기본 한 1,000억 정도는 내려올 수 있는 예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능할 수만 있다면 여기 이제 지자체에 관련된 분들하고 연결해서 가능할 수만 있다면 강릉이 단순히 커피로 상징되는 관광 도시를 넘어서 인문학과 관광이 결부된 그러한 사실 강릉이 인구를 늘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서 새로운 기운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권 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는 그냥 그것들을 자료들을 정리하는 쪽 중심이었다면 지역과 연결된 관광 인프라 개발까지 동시에 그러니까 스토리를 가지고 관광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을 제가 적극적으로 어차피 그게 제가 최고 전문가예요. 그래서 진짜야 이게 아유 우리 스님이 저를 사실은 조금 날로 보거든요. 이렇게 알로 보거든요. 제가 불교권에서 최고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인문학자 전체에서 연구실적으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가 있어요. 그거 다 공개된 거고 거기 들어가서 저 이상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10몇 년 동안 계속 1등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서도 뭔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인문만 가지고 못 살아요. 관광까지 다 결부돼서 이 지역 시민들에게 머물고 가고 사람들이 찾는 관광 코스를 만들어서 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언가 돌아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스님 참여해 주신 것만 하더라도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학노불사 1억 7천 받은 것보다 저희 스님이 와주신 게 훨씬 더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종회 의원인 우리 상원사 주지 아까 월정사 주지로 승진을 했었는데 상원사 주지 우리 해랑 스님과 우리 재무 스님 우리 사중 국장 스님들 그리고 승가대 스님들까지 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정경국원님 일본 불교를 대표하는 우리 정경국원님 제가 국원님한테 호마법도 이렇게 도움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저하고는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급작스럽게 저희가 이렇게 일을 추진했는데도 우리 김홍규 강릉시장님 그 다음에 최익순 시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박효근 시모석 권영열 도의원님 그리고 윤희주 김은숙 시의원님 그리고 심영섭 저 경장청장님 등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고 기대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낳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이 관음사의 신도라는 것만 갖고도 전국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찰로 일신 오일신해서 상전벽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음사 입장에서도 제가 아니면 더 이상 아마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최대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제가 스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도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발전만 시키면 공개를 하든지 말든지 자네가 알아서 다 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점 안에서 일들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는 가치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